자, 이번에는 108조 허위 표시. 자, 통정 허위 표시 이렇게 기억을 하죠. 법조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과 통정. 뭐라고 한다? 통정이라 쓰면 우리는 합의라고 읽는다.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자 보호 규정,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 무과실 요했나요? 요하지 않고 있죠. 그냥 선이면 돼요. 반면에 왜 그걸 제가 질문했냐면 여기서는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 이건 과실 유무거든요. 과실과 관련된 표현이에요. 알았거나 몰랐거나 그거는 선이 아니면 악이에요. 알았다, 악이. 몰랐다, 선이. 이를 알 수 있어서 네가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알 수 있었어. 그걸 법적 용어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했다면 알 수 있었다. 그럼 과실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현저한 표현을 들어가면 중과실이라고 해요. 주의 의무를 현저히. 근데 중과실 여러분이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알 수 있었을 경우 이건 과실의 유무다. 그렇게. 그런데 허위 표시에서는 무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선의이고 과실이 없을 것이다. 선의 무과실이 아니라 단순히 선의 경우에만. 자, 그것만 기억하십니다. 그러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배웠죠. 항상 이제 이렇게 쓴다고 했습니다. 갑, 을, 병. 3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항상 매매계약. 매매계약에 쓰고 이걸 채권행위라고 봐도 돼요. 채권행위. 그 다음에 물권행위 하는데 등기, 소위 등. 이걸 물권행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된 거예요. 소유자. 등기를 했으니까 매매계약이면 186조에다 등기를 했으니까 소유자가 됐고 이 사람 다시 매매계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계약을 했고 소위 등. 물권행위를 한 겁니다. 물권행위.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된 거예요. 그럼 등기비상 소유자가 가, 물, 병으로 이제 바뀌었겠죠.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까 허위 표시였어요. 허위 표시. 108조에 해당되는 허위 표시다. 그러면 뭐가 된다? 무효다. 매매계약이 무효다. 채권행위가 무효가 되면 물권행위 유인성에 따라서 이것도 무효다. 효력이 없다. 등기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소유자가 아니다. 그으라고 했죠.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누구 거예요? 소유자가 아니면 이 사람이 이제 소유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타인 소유의 목적물을 자기 이름으로 계약한 타인 권리 매매인데 타인 권리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 이게 기계적이에요. 하지만 을이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물권행위는 처분행위다. 처분행위 때문에 권한이 필요하다. 처분 권한은 결국은 소유권이다. 소유자냐 아니냐 그걸 묻는 건데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등기를 해줬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그럼 소유자가 아니다. 이게 원칙의 모습이에요. 따라서 소유자는 누구다? 법률상 소유자는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게 이 사람이 등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아닌 이유가 여기에 지금 하자가 발생한 거잖아요. 이게 108조의 허위 표시에 해당되는 무효잖아요. 근데 108조를 보니까 선의의 3자 보호 규정이 있어요. 선의의 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렇게 써 있어요. 제3자. 이 사람은 이 매매계약의 당사자예요. 매도인 매수인. 3자가 아니에요. 누가 3자다? 그 이후예요. 매수인 이후에 거래행위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등기가 되면 3자 부르신대요. 이 소유자와 제3자 사이에 매매계약에서 등기된 이 사람이 3자예요. 그럼 선의에 뭐가 관련 거예요? 이거예요. 이 매매계약이 허위 표시인지를 몰랐다는 경우예요. 벽은 경위수는 선이거나 악이겠죠. 그럼 선악의 문제는 뭐다? 이 매매계약이 허위 표시인지를 몰랐으면 선이고 알았으면 악인 경우예요. 만약에 악이면 당연히 보호를 안 받죠. 왜냐하면 선이 3자만 보호하기 때문에. 만약에 병이 선이었다. 허위 표시를 인지를 몰랐다 하게 되면 무슨 얘기죠? 매매 계약이 허위 표시에 대해서 무효라는 얘기를 병해가 할 수 있다 못한다. 못한다는 얘기예요. 대항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거 갑을사의 매매 계약이 허위 표시에서 무효이고 무효이기 때문에 너는 소유자가 아니야.
그게 문제. 병이 소유자가 아닌 원칙적인 모습은 뭐 때문에 출발했어요? 이 계약이 허위 표시에 대해서 무효이기 때문에 출발한 거잖아요. 그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못 한다는 얘기는 이 매매 계약이 둘 사이에는 허위 표시에 무효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갑과 이 병과의 사이에서는 이 계약이 유효한 것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유효하게. 이 매매 계약이 유효하게 되는 거예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계약이 유효하면 이 등기도 다시 효력이 있는 거고,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소유자인 거예요. 소유자고, 소유자가 아까 여기는 유효하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일 거 없죠. 처분 권한이 있는 거기 때문에 소유자가 병에게 등기를 해주기 때문에 병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선의병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갑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구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원칙적인 모습하고 보호규정이 있는지, 보호규정이 있고 거에 해당되면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되고 그 결과 이 사람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다. 그것까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항하지 못한다니까 이게요. 결국은 이게 무효로서 출발해서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 출발점에서 무효라는 얘기를 못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되는 거고, 소유자가 처분한 것이기 때문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반사적으로 갑은 소유권을 상실한다. 이렇게 표현. 이런 표현까지도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이걸 이제 등기부를 놓고 봤는데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한다고 했습니다.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기출 35에 이렇게 나왔어요. 정형적인 지문이에요. 허위 표시는 대부분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X 부동산을 의당에게 가장 매도. 그리고 시험에서는 항상 가장 매도, 가장이라는 표현을 쓰거나 아니면 허위 표시라고 명시를 해요. 이게 108조와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알게 해줘요. 직관적으로. 가장 매도하면 딱 떠올리셔요. 아, 허위 표시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허위 표시인데 이게 매매 계약이고요. 채권행위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 아, 물권행위를 해줬다. 의리를 병에게 매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물권행위도 했다. 그러면 우리는 딱 써야죠. 갑, 을, 병. 채권행위가 매매 계약이잖아요. 매매 계약. 이게 채권행위예요. 매매 계약에 쓰고 채권행위 쓰고 등기를 해줬어요. 이게 물권행위잖아요. 이 사람이 소유자로 등기부에 기재가 됐어요. 소유자. 다시 이 사람이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앞에는 가장을 썼지만 이건 매매 계약에 하자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소유자로 돼 있어요. 등기부상에. 이런 식으로 그려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가장 매도이기 때문에 허위 표시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매매가 어떻게 된다? 108조에 해당돼서 무효예요. 무효이면 물권행위 유인성에 따라 등기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비록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되었다도 이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에요. 채권행위는 문제없죠. 타인 권리 매매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 등기는 처분 권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넘겨주기 때문에 등기 효력이 없고 이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에요. 결국은 갑이 소유자예요. 이게 원칙적 모습이에요. 하지만 항상 이런 논리로 치면 돼요. 병이 제3자이고 3자 해당돼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매매에서 다시 넘겨받은 3자예요. 3자이고 이 사람이 선의이며 만약에 병이 선의이면 이 사람이 소유자다. 선의면 소유자다. 제1은 3자이기 때문에 소유자고 그 결과 갑이 소유자가 아니다. 요 논리를 이렇게 역시합니다. 이걸 물어본 거예요. 또 하나 기억하게 뭐냐면 강제 집행 피하기 위해서 가장 매매 허위 표시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표현을 비슷한 표현을 봤어요. 언제?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인지. 사회질서에 반한 경우는 아닙니다. 그것 하나 팁으로 기억하십시오. 자, 읽어보겠습니다.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은 무효다. 자,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허위 표시에 해당돼서 효력이 없다. 그걸 물어봅니다. 원칙적 모습이죠. 여기를 물어본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은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108조 허위 표시 또한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냥 암기를 하십시오. 채권자 취소권에 설명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허위 표시와 관련해서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허위 표시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왜 이게 시험에 출제되냐면 취소라는 표현은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가 유효를 전제했을 때 나오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109조 취소는 기본적으로 유효하다. 다만 취소권 행사하게 되면 소급적 무효된다. 그런 논리로 가요. 단어 자체가. 개념이. 근데 지금 108조의 허위 표시는 무효잖아요. 무효를 취소할 수 있을까? 개념적으로 논리적으로 충돌되잖아요. 취소라는 것은 계약의 유효함을 전제한 거잖아요. 근데 무효를 전제로 취소할 수 있어? 그 의문을 제기하는 건데 결국은 실무적으로 뭐냐면 입증 책임 때 문제 때문에 이걸 허용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무효인 계약에 대해서 취소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게 뭐냐면 입증 책임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겁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더라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병이 선인 경우, 일단 병이 이 경우는 3자예요. 선인 경우 선에는 가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그쵸? 무과실 요하지 않기 때문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선이면, 병이 선이면 과실이 있든 없든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 단속이죠. 4번 병이 악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허위 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겠다. 자,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유리한 사람은 누구예요? 갑이죠. 만약에 이게 무효고 무효일이게 되면 병이 소유자로 등기 이전되게 돼 있다 하더라도 등기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소유권자잖아요. 유리한 사람은 갑이에요. 유리한 것은 자기가 한다. 그래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있다. 또 하나로 다른 표현이면 대부분 허위 표시는 등기가 돼 있어요. 허위 표시하게 되면 부동산과 관련된 거고 대부분 등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병은 이 사람이 소유자라는 것을 믿고 거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의가 추정돼요. 따라서 선의가 지금 몰랐던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 반대된 사실, 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즉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 책임이 있다. 그런 표현은 그겁니다. 제가 볼게요. 여기 달리 표현하면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맞죠. 이게 무효여야만이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병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이런 논리 구조를 알아야 돼요. 무효여야만이, 대항할 수 있어야만이 병이 소유자가 아니고 자신의 소유자인 거고, 그래야만이 뭘 할 수 있다? 갑은 을병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거도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하게 되면 뭘 한다? 소유자인지 여부를 묻는 겁니다. 그거를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 경우가 지금 독특해요. 5번이 최근에 10년 동안 출제된 유형에서 포함되지 않았고 유사직역에서 나왔어요. 최근에. 제가 기억을 아마 변리사인 거나 아니면 변리사 아니면 노무사, 변리사일 겁니다. 나왔던 지문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어요. 내가 다 지금까지 출제된 거예요. 이 네 가지 지문은 허위 표시와 관련해서 단독으로 나왔던 내용이에요. 근데 5번이 낯설었어요. 만약에 이걸 몰랐더라도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5번의 답을 골랐겠죠. 근데 아리까게, 아리송하게 알았으면 틀리기 쉬운 함정이었습니다. 이건 얘기입니다. 갑이 똑같이 갑을 병했어요. 근데 이 병이 3자인데 악이었어요. 그러면 악이기 때문에 소유자 등재되었더라도 소유자가 아니고 이 사람이 법률상 소유자예요. 그렇죠. 이건 아셔야겠죠. 이제 원칙대로 가는 거예요.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처분했기 때문에 병의 이전 등기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병도 소유자도 아니고 을도 소유자도 아니고 지금 갑이 소유자예요. 그 상태에서 병이 등기부상 소유자인 것을 기하로 해서 병이 정에게 매매 계약을 한 거예요. 그거죠. 근데 이 사람이 선이에요. 핵심은 이러한 경우에도 중간에 제3자가 한 명이 있는 게 아니라 두 명이 있는 거고 정에 앞서 이 병이 악인 경우에도 정 또한 선의 제3자에 해당될 수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대법원 판례는 계약의 당사자 이외의 거래 이외의 사람들을 모두 3자로 보고 그 사람이 선이면 보호를 받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대법원 판례 내용을 알아야만이 풀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5번은
갑, 을, 병, 정의로 차례로 소유권 이전 등기 격려가 됐죠. 그런데 이 사람도 3자고 이 사람들은 계약의 당사자고 이 사람은 3자예요. 여기도 3자예요. 이 사람만 기준을 보게 되면 선이에요. 그럼 왠지 보호를 받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다? 병이 등장하는 거예요. 중간에. 이러한 경우에도 이 단서가 적용될 수 있냐? 적용된다. 그 얘기입니다. 정 역시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포함되므로 손의 정은 108조 2항에 가여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즉, 이 사람도 이제 악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아니지만 정은 선의 제3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단서가 적용되기 때문에 갑은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유효하다는 얘기인 거고 그 결과 정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소유자가 되는 거고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소유자가 더 이상 아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3번과 관련해서 병이 선인 경우 자, 갑을 병이었어요. 병이 선의 3자여서 소유자면 소유자가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이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죄송합니다. 갑은 병을 상대로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이 경우에 선의 3자에서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당연히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제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이런 표현이 나오면 뭘 찾는다 했죠? 소유자가 누구냐를 보는 거죠. 이 사안에서는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소유자는 이 사람이잖아요. 선의 3자에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자, 허위표시의 대표적인 35일을 가지고서 설명을 했어요. 이게 허위표시예요. 기출사례는 이런 식으로 딱 답을, 이게 허위표시라는 것을 얘기를 해줘요. 그러한 다음에 이와 관련된 쟁점들을 하나씩 하셨는데 요게 다 단골로 나왔던 것들이고 이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이고 5번이 최근에 35회 다른 유사직역의 시험에 나왔던 질문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요 지문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출제 유형은 35회와 같이 사례형으로 나옵니다. 27회도 이렇게 사례형으로 나오는데 가장 매도라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게 허위표시, 통정 허위표시잖아요. 27회 사실은 아예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이라고 표시를 했어요.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 이런 식으로 108조의 문제라는 것을 질문 자체에서 암시를 하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험은 이제 해당하고 질문에서 해도 사례로 나올 거예요. 또 하나는 제3자. 자, 선의 제3자. 이 3자에 해당되냐 안 하냐를 묻습니다. 3자에 해당하는 여부에 관한 박스형 문제. 박스형 문제는 3자에 해당되는 사람을 고르십시오. 3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고르십시오. 그렇게 박스형을 냈고요. 선택형 문제는 1, 2, 3, 4, 5를 주고 3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고르십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34회, 31회, 26회 나왔고요. 통정허위 표시에 관한 설명, 복합적인 문제를 내놓고 그 지문에 선택형, 맞는 지문 아니면 틀린 지문을 고르는 경우. 그 다음에 허위 표시와 구별되는 은닉행위에 대해서 29회 때 사례로 나왔습니다. 이제 허위 표시와 관련해서 은닉행위와 이제 구별을 해야 하거든요. 근데 29회 때 사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허위 표시는 단골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례형으로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제3자 34회 때 3자 여부에서는 34회 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선택형으로 33회 때도 이 3자 문제가 또 결부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통정 허위 표시는 항상 잘 준비를 해 두십시오. 자,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